마치고 제가 그 독립기념관 사무처장으로 가서 몇 년 있다가 또 현대대학 교수로 가서 있다가 정년퇴임 해가지고 저도 이제 나이 82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쉬고 있는데 3월 27일에 김무성 회장이 중앙회장으로 초대돼가지고 조금 일을 좀 같이 하자고 몇 번 말씀하셔서 그럼 제가 한 1년만 제가 이제 나이도 많고 해가지고 저 못하니까 한 1년만 저 같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뭐 와보니까 1년 뭐 쉽게 빠져나갈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하부산사에 우리 강릉 시회장께서 지난번에 양양 종신회 때 제가 가서 좀 강의를 했더니 그게 이제 참석했던 분이 꼭 단호에 와가지고 한번 김유신 장군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는 그때 부탁했으면 저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듣고 그냥 건성으로 승낙하고 갔는데 그리고 내일 제가 서울에서 아주 큰 행사를 하나 벌려놨습니다. 출판 기념회라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미 공지가 다 돼 있으니까 꼭 와야 된다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만 이제 흥무왕 김유신 장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기획인과들은 김유신이라는 말 안 하죠. 흥무대왕이라고 그러죠. 아까 이 어른처럼 김유자 신자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역사가 입장에서 보면은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그런 정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순신이라고 김구라 그러지 이 숫자 신자 이런 말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 역사적인 인물은 평가가 정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정칭을 쓰면은 정당한 평가가 안 나옵니다. 제가 백번 기념관에서 초청 강연을 하는데 백번 김구라 그랬더니 당장에 한 분이 나오는데요. 아니 젊은 사람이 백번 김구가 뭐냐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전라도 광주에 가서도 제가 한번 김주신 장군이라 했더니 그 노인 어른이 저 강연은 잘하는데 그 말을 그렇게 호락하게 왜 김유신이라 하느냐고 또 그런 제가 항의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편하게 제가 꼭 후손 입장에서 한다기보다도 후손 입장에서 하면 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김유신 장군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 그거를 간단하게 위해서 존칭이 좀 생략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신 장군은 단순한 무인이 아닙니다. 김유신 장군을 보고 뭐라 그러죠? 출장 입상이라고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면은 장군이고 들어오면은 재상이다. 김유신 장군은 아까 이어른 말씀하신 대로 선덕의 왕, 진덕의 왕, 우열왕, 문무왕까지 4대 왕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얼마나 이상적으로 모셨느냐 하면은 김유신 장군과 그 왕과의 관계를 군신수어지간이라고 합니다. 임금군과 신하가 물과 고기의 관계다. 그렇게 서로 잘 받들고 신뢰하고 했단 말이에요. 김유신 장군이 673년에 임종을 앞두고 문명을 가지고 한 얘기가 뭡니까? 경이 물이라면 나는 고기라면 경은 물이다. 물이 없으면 고기가 어떻게 살 수 있겠다. 경이 있어서 나를 보필한테 내가 이렇게 왕노릇을 했는데 경이 죽으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인사가 삼국 사기에 나옵니다. 제가 아시는 삼국 중에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약한 나라가 신라였습니다. 말할 것 없이 가장 강한 나라는 처음에는 백제였죠. 백제, 고구려. 신라는 북쪽으로는 고구려가 맡고 있고 서쪽으로는 백제가 맡고 있고 저 동쪽으로는 더 이상 나갈 데가 바다니까 나갈 데가 없어서 신라가 아주 약했습니다. 그 대신에 또 신라는 아주 보수적이고 그 예로서 삼국시대 때 우리나라 불교가 372년 고구려는 소설을 받는 372년에 수입을 했고 백제는 384년에 수입을 했는데 신라는 그 수입을 안 했어요. 법헌왕 14년에 527년 약 150년 이후에 문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만큼 외래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보수적이었어요. 그것도 하도 안 되니까 불교는 전파시켜야 되겠는데 전부 반대를 하니까 2차로는 수교가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2차로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칼로 목을 치니까 뭐 신피가 나왔다고. 그런 희생을 겪은 다음에야 비로소 불교를 공인할 정도로 신라는 그렇게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라가 그러면 언제부터 고구려 백제를 제압해가지고 삼국통일을 했습니까? 바로 김춘추가와 김유신가가 결합하면서부터 신라 국력이 신장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세기에는 한반도에 아주 새로운 상황이 일어납니다. 642년에 영제소문이 부대터를 이렇게 해가지고 영유왕을 시키고 보장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군권은 정확히 했죠. 그 642년입니다. 641년에는 뭐가 일어났어요? 백제 의자왕이 즉위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의자왕은 뭐 술이나 먹고 뭐 여자들하고 노래나 하고 이런 걸로 형편없는 임금으로 배웠는데 백제가 망했으니까 의자왕을 형편없는 인물로 취급했지 백제가 승리했어 보세요. 그렇게 의자왕이 굉장히 영명한 임금이었습니다. 초기에 뭐 신라를 막 제압하고 대야선을 공격하고 엄청나니 그래서 이자왕이 641년에 즉위하면서 이자왕을 도운 유명한 누가 있어요? 개백자가 성층이 있죠. 흥수가 있죠. 그래서 백제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신라는 22대 지정왕 때 겨우 동해안으로 가가지고 여러분들 배웠죠. 독도 522년에 이사부가 점령했다고 겨우 동해안으로 북쪽으로 못 가니까 그러다가 23대 법흥왕 때 이제 남쪽 낙동강 유역으로 진출해가지고 그때 낙동강 유역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죠? 그래서 신라가 가락국을 532년에 병합한 이후부터 가락국의 인재, 가락국의 문물, 김해평야에 어떤 물산이 풍부하지. 또 물건포 지방에는 철이 많이 생산되죠. 그래서 그 물자를 확보하고 가락국의 유명한 누가 있습니까? 무력장군의 아들 가락국 마지막 왕 구영왕의 아들 무력장군 있죠. 또 무력장군 아들 서현장군 있죠. 그 서현장군 아들이 김유신 장군입니다. 3대 그 전공이 뭉쳐가지고 그렇게 신라는 왜 그렇게 남의 왜 그렇게 보수적이냐? 또 왜 그렇게 신분이 아주 엄격했어요. 최치원 같은 사람은 12살 때 당나라에 가가지고 18살에 빈곤과에 수석급제를 해가지고 당나라에서도 유명한 이름을 떨친 그 문인인데 신라에 와가지고 신라에서 등록했습니까? 왜? 최치원은 골품으로 따지면 육두품이에요. 그러니까 육두품은 그 당시에 벼슬이 아주 아참 이상은 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최치원이 28살에 돌아왔거든요. 왜 돌아왔겠어요? 당나라에서 있어달라고 사정사정한데 나는 신라 사람이니까 신라 가가지고 내가 한번 나라에 공을 세워야 되겠다고 28살에 왔으니까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왔거든요. 그래서 시무십조라는 걸 진덕의 왕에게 바쳤습니다. 시무십조라는 것은 당연한 과제 중에 10가지 개혁해야 될 안을 제시했는데 진덕의 왕이 딱 보니까 참 좋은 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귀족 우두머리 있는 상대등한테 주어가지고 이걸 한번 실행하라 그랬더니 상대들이 딱 놓고 거절했어요. 왜? 육두품 주제에 와가지고 육두품을 했으니까 당나라에 가보니까 인재 등용을 아주 골고루 외국 사람도 막 등용을 하는데 신라는 골품제도 신분제도 때문에 아무리 똑똑해도 신라 사람이라도 등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 등용을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시무십조가 뭔지는 역사에 남아있지 않기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신라 귀족들이 배척한 걸 보면은 자기 기득권 세력의 어떤 도전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되지. 그때 김춘추하고 김유신하고 결합되는 내용은 제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따 그거 가서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왕계를 보면은 진흥왕의 아들이 맏아들이 동륜, 둘째 아들이 사륜 이게 있는데 동륜은 일찍 죽었어요. 결혼은 했는데 이웃집에 놀러 갔다 죽었습니다. 좀 재밌게 얘기하면은 왕자가 이웃집에 놀러 왜 갔겠어요? 이제 그 동륜이 조금 바람둥이에요.
그래서 이웃집 가다 개한테 물리 죽은 거예요. 사회가. 그들이 죽으면은 손자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둘째 아들이 왕이 됐느냐. 그 칠부라는 이유가 여러분 아시죠? 재산이 유명한 힘 있는 재산이 아직 너무 어리니까 진지왕을 둘째 아들 왕 시키자. 그런데 그 칠부가 죽고 나니까 그쪽에 이제 말하자면 맏아들 계통의 세력들이 진지왕을 몰아내가지고 진지왕을 내쫓았어요. 그 진지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김용춘이고 그 김용춘의 아들이 유명한 김춘추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무력 장군 아들이 김서현, 김서현 장군 아들이 김유신입니다. 그러니 김유신하고 김춘추하고는 연배가 같은 연배였어요. 그런데 둘이가 이해가 일치하죠. 어떻게 일치합니까? 김유신은 가라 깨니까 신라 조정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김용춘은 왕으로부터 왕위에 못 올라갔으니까 왕실과 좀 소외되어 있어요. 그 소외된 사람끼리 동병상련하고 합해진 게 김유신과 김춘추 계란입니다. 그 김춘추는 외교에 가가지고 649년에 당나라와 나당연합군을 조직했거든요. 김춘추는 무예가 뛰어나고 그래서 이 두 분이 합쳐가지고 삼국을 통일했으니까 김유신 장군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영웅 중에는 영웅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세요. 남북이 갈리는데 통일이 쉽게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삼국이 그때 250년간 싸웠는데 김유신이 그걸 다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했어요. 삼국 통일이 제일 걸림돌이 뭡니까? 당나라죠. 668년에 고구려가 망하니까 당나라가 물러납니까? 안 물러나요. 백제 땅, 고구려 땅, 신라 땅을 자기들이 다 차지하려고 하실 때 그때 김유신 장군이 대당선전 포고를 해가지고 당나라와 7년 동안 전쟁해가지고 676년에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깁니다. 그냥 삼국 통일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가면은 장군이고 들어오면은 재상이에요. 그래서 김유신은 개벽보다 너가 뭘 아느냐. 자기는 정치와 군사를 다 통달한 분이 김유신 장군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모임은 우리 가락 김해김씨 종친회가 아니고 강릉시에 있는 타 성씨들의 종친회장. 그렇습니까? 모임입니다. 지금 강릉에 강릉 최씨, 강릉 김씨. 그래서 강릉 김씨는 김시석 같은 유명한 그런 인사가 있고, 이 강릉 최씨도 잘하고, 저기 강릉에 또 누구도 신봉성, 그다음에 강릉 사람들 아니고 제 친구입니다. 돌아가셨죠. 좀 선배지만. 가락 종친회 또 김유신 장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강릉 김씨, 강릉 최씨 자랑 좀 할 걸 가지고. 제가 저번에 강릉 김씨 능량제에 갔다 왔는데 정말 거기는 성대하게 치르더라고요. 하게 예산을 1억 2천을 받았으니까 1박 2일로 왔는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도도 좋지만은 많은 재관들이 왔고 내가 보기엔 도시락을 올해는 1,500개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거대하게 지내는데 저희는 장소가 좁아서 그렇게 한 200명 정도밖에 못 들어옵니다. 그 정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소개하실 분이 우리 가락 정치내의 국장님을 맡고 계시는 김종기 국장님. 제가 소개하는 말이죠. 저 부산 계시는데 전국에 다니시면서 촬영도 해주시고 아주 봉사를 열심히 하십니다. 그리고 앉은 자리 여기 충청도 사무처장입니다. 예. 충청도가 지금 아주 정치가 제때 나가고 있거든 말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중앙 이사인데 건국대학교 교수로서 이제 정년 퇴임하고 요즘 중앙 이사를 우리 사무처 같이 정보 그 소개 좀 해주세요. 그 정보는 우리 전시들 해봅니다. 전에는 1년에 4번 나오다가 지금은 재정상 이제 2번 나오는데
이제 지난 1월달 나오고 이제 6월달 나오고 그래가지고 사무장님 이제 보내드렸다니까 여기 뭐 카톡방에 올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또 우리가 6개월 동안 정치내에서 활동한 거, 뭐 회의라든가 각종 뭐 제례 이런 거 해결 그 기록. 저는 저 유교신문 성균관 유교신문 강원도 주재 기자가 있습니다. 네, 전남표입니다. 유교신문 전 기자님을 모시라고 했거는 우리 가락 김씨의 오늘 김유신 장군 제대 지내는 이런 과정을 전부 다 이거 책으로 책이 아니고 그건 뭐예요? 영상으로 또 파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20개 성씨면은 그걸 전부 다 USB에다가 전부 다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책으로 이렇게 주는 거는 보지 않으니까 USB 하나에다가 20개 성씨를 다 넣어가지고 누구든 컴퓨터에 들어가서 보면은 아, 그 성씨는 뭐 이런 거가 있구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전에 정선 정치권은 USB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우리 김유신 장관이고는 요번에 그걸 할 거예요. 이제 USB로 이제 정리하고 종이 이거 하는 거는 내년부터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배짜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가락종 시내는 강릉에 시의원이 6명이 당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시의원님들은 6명이 다 회계 중인데 김홍수 의원이 하부산사나 여기 제대에 여러 가지로 책임을 지고 있어서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김혜김 씨 종친회에 김홍수 시의원, 성덕동하고 본인 소개를 하게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의 김홍수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릉시의 여러 집안 어르신들께서 만나뵈서 반갑고요. 우리 또 이렇게 하부산 행사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강릉시의회가 지금 회기 중입니다. 그래서 6분, 저희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집안 일가의 그 의원이 6분이 계신데 제가 점심시간에 틈타서 의회 날리지 않고 원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사드리려고 양해해 주시고 하여튼 모두 멋지게 강릉 김씨나 강릉 최 씨나 멋있게 집안에서 행사를 하시는데 저희들 좀 늦은 감이 많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집안에 하는 행사에 많은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으로 다른 종중에서 하실 말씀이 있는지 하실 말씀 있으면은 지금 간단하게 토론을 하고 돌솥밥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돌솥밥 들어올 때까지 할 얘기가 있는지 회장님 특별한 얘기가 있나요? 그런 얘기 없죠? 회장님. 저번에 누가 방송에 들어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추진이 어떻게 그거는 이제 우리 회장단에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같이 회장단하고 같이 만나서 그분의 인사를 한번 그분이 저 원하면은 포남동에서 현대자동차 서비스 센터를 하는데 이름 뭐죠?